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얼마 전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다시 또 송인건 부장판사에게 배당이 됐네요. 법원에서는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서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걸 예상했을까요? 지금 완전히 속이 불글불글 끓고 있을 것 같은데? 9명이 때로 몰려가고 어저께 송인건 판사를 쥐잡듯이 잡았잖아. 이거는 저기 김칠준 그 변호사가 얼굴이 거의 지금 노랗게 떠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내가 30년을 재판해봤지만 내가 이런 재판은 처음 봅니다. 네, 젊은 검사고 늙은 검사 그 고용권까지 다 가가지고 진짜 무슨 두더지 잡기 하듯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심지어는 청중들을 향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들 보라는 듯이. 기자들이 저기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전하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 이제 깽판을 놓는 거지. 자기들이 전대미문에 기소를 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재판부의 모든 거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하는 걸 보면서 어저께 고양이 뉴스나 그 빨간아재 방송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어떻게 하는 짓이 자한당 애들하고 똑같지? 저쪽 애들은 진짜 기본적으로 DNA 탑재가 돼 있는 것 같아. 모렴치, 후한무치, 비양심, 잔인함, 무정함 이런 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 것 같아. 이거는 악의 속성이거든요. 영화 아바타에서도 나오지만. 자기들이 가해자고 자기들이 범죄자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히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양비론하고 물타기 하고 이건 너무 기본 탑재죠. 그리고 여론전은 너무 잘하죠. 왜 여러분 목적을 가진 거짓말은 화려할 수밖에 없거든. 이 검찰이나 언론이 하는 짓이 딱 이렇죠. 어저께도 그 젊은 검사들이 청중들을 향해서 무선 마이크에 대고서 계속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얘기 들어달라는 얘기지. 네, 저는 이번 재판부가 절대 저 검찰이 그 언론 플레이에 저 판사를 기죽이려고 하고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이 재판을 틀어오려고 하고 하는데 저는 재판부가 절대 저들의 그 의도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재판부와 검찰 간의 어떤 그런 대립인 것처럼 하지만은 이 재판의 본질은 검찰이 전대미문에 불법적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그 빨간아재나 그 고양이 뉴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참 하게 되더라고요. 고마움을 느꼈고 정말 이런 분들이 직접 공판에 가서 이걸 생생하게 바로바로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은 뭐 정봉주 TV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완전히 언론에 의해서 왜곡됐을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들고 정말 감사함을 느꼈어요. 어저께 방송을 들으면서. 네, 지금 검찰이 기획재정부 압수수색했다고 나오네요. 청와대 털어, 총리실 털어, 이제 기획재정부가 털어, 나중에는 민주당 당사까지 다 털을 거야. 친문 그 세력들 집까지 다 털을 거야. 예, 이제 유튜브까지 털을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끝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윤석열은 그걸 기억해야 돼. 본인이 언론사 사주들과 이 악마의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본인의 끝은 참혹할 거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얘네들은 박근혜가 형광등 100개를 캐는 아우다라고 떨어졌던 애들이야. 근데 박근혜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세력이에요. 이 중앙일보나 JTBC는. 중앙일보나 이 조선일보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의 그 와이프나 장모나 이 가족이 갖고 있는 모든 치부, 윤석열을 포함하여 숨겨진 그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진짜 물어뜯을 것이다. 본인의 끝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는 못하겠지만은 잘 생각해야 될 거라고. 지금 얘네가 압수수색하는 걸 보면요, 마치 그 충동이 되게 심한 여자가 이렇게 화나면은 뭔가 도벽을 하거나 막 이렇게 막 지르잖아요. 쇼핑으로 막 주제를 모르고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뭔가 술 틀렸어? 야, 다 털어. 압색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같아. 예. 제발 건강한 사람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민주주의의 어떤 그 시민의식, 사회정의, 정치적 올바름을 기본으로 탑재한 사람들이 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반드시 이 인재를 등용하는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정말 시험 위주의 제도를 제발 고쳐야 됩니다. 정말.
네, 저는 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사를 항상 찾아봐요. 도대체 압수수색 발급한 판사가 누구지? 어느 지원에서 어느 지법에서 어느 법원에서 이걸 발급 허락을 해줬지? 항상 보는데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영장정당 판사가 압수수색영장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항상 안 나와요. 누가 발급해줬는지를. 검찰이 정말 운전대를 잡고 언론과 함께 미친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다고 우린 얘기하지만 정말로 이 차에다가 기름을 계속 넣어주는, 공급해주는 이 섀도우맨들이 있어요. 뒤에 숨은 1인치가 있다고요. 이게 바로 영장정당 압수수색을 내주는 판사들이에요. 검찰이 100건의 압수수색 이상을 할 수 있고 아무데나 언론이 한번 딱 보도되면 부산시장이고 울산시장이고 청와대고 총리실이고 기획재정까지 싹 다 털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해주는 판사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정도면은 언론들이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검찰이 언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하지만 정말 이 숨은 1인증은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하는 판사들이에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는 거지. 이들이 없었으면 검찰이 이렇게 광란의 질주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초동 하나회에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하는 판사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언론도 다독이면서 언론하고 미리 짰겠지만은 그 판사들도 어느 정도 그 성향을 알고 해줄 걸 아니까 이렇게까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된다고 하면은 검사가 어떻게 먹겠어. 계속 발급해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멈추질 않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누군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그 언론이 빨리 취재를 들어가거나. 지금 뉴스를 보면 4+1 협의체에서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거의 협의에 이르렀다고 나와요. 그 권은희가 계속 주장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 않고 그 검사 사위를 두신 천모식이 그 사람이 주장했던 그 검사와 공수처와 청의 직거래 금지 조항은 신설해서 넣기로 했고 그 검사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대형 참사나 대테러라든가 이런 것들 그 산업기술 범죄나 이거는 우리가 지도해야 된다 해서 검사가 직접 이제 수사하게끔 하는 조항들이 신설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종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흘려주는 거지.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너무 지쳐있으니까. 지금 선거법도 지금 이제 거의 합의가 실패됐고. 지금 선거법 때문에 민생법안이고 뭐고 아무것도 지금 다 발목 잡혀서 통과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선거법이라는 거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단시일 내에 지금 이게 협의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적이 너무 달라요.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지금 그 나머지 그 대한신당이나 민평당이나 바른당이 바라보고 있는 얘네들의 이 목적은 민주당의 표를 가져가겠다는 거거든, 지금. 얘네들이 지금 말하는 걸 보고 얘네들이 계속 내밀고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요.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예전에 국민의당 시즌2를 만들겠다라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거를 합의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뭐 김어준 총수도 제가 방송한 대로 계속 뭐 많이 얘기하더라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 그리고 자한당은 비례정당 만들고 나물 애들이다. 네, 하고도 나물 애들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애들인데 얼굴 철판 깐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부작용이 많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 소수정당이 원한다고 해서 통과시켜줘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심상정이 여기서 정치 생명을 잃고 반개혁 세계로 찍히지 않을 싶지 않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심상정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남아있는 민생 법안이라든가 유치원 3법 먼저 통과시키고 공수처법 통과시켜. 경경수사권 조정안 통과시켜. 그리고 나서 선거제는 계속 논의하면 돼요. 자기들의 밥그릇 때문에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 민생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는 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놓친다 올해 안에. 저는 그럴 경우에 이 4+1 협의체에 대한 이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반사이익은 자한당이 가져갈 것이에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4대 악법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난리를 치고 천정배가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통과를 못 시켜서 그 다음부터 이 민주당 지지 세력은 친노 세력을 와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허탈하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지지를 해줬는데, 기다려줬는데도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까. 차라리 만약에 이 선거법을 민주당이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민주당은 빨리 여기서 판을 깨는 게 나아요. 국민들한테 계속 될 거다. 통과시킬 거다.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협의할 거다. 이런 식의 계속 기사만 보게 하지 말고, 이게 정말 아니고, 이게 정말 반개혁적이고, 이게 너무 막 혼란을 주는 선거법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깨고서는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설명하면은 저는 국민들이 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그 대신에 제가 볼 때 정의당은 끝났다고 봐야지. 지금 우리는 몇 달간 정말 이 민주주의의 위협을 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검찰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봐요. 이 근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소위 말해서 개혁을 말하는 정의당이나 호남 남닝구들이나 호남 사람들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이 남닝구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가. 저 사람들은 오로지 약자를 팔고 호남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저 포장해 왔지만 언론도 마찬가지고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심상정이 본인이 결단하지 않고 이 몽리를 부릴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정의당은 끝났어. 심상정도 정기 은퇴 수순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의 말하는 진보나 개혁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 사회 정의나 정치적 올바름의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적나라하게 봤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위협하면서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언론이 함께하는데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는 저 세력에게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맡길 수 있고 저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고 입진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심각한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와 같은 편인가? 저들이 정말 민주 세력이나 진보나 개혁 세력에 맞았나? 저들에게 과연 심장이 있는가? 네, 사람한테는 다 타고난 그릇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의 한계치나 총량을 다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퇴행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해. 그 한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뭐 김호준이라든가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진중권 같은 경우 오늘 진짜 거의 코미디를 하네요. 자기 사직서 카피를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트위터에 올린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면서 자기가 사직서를 9월 10일에 썼다라는 걸 자랑하듯이 이렇게 딱 올렸어요. 오늘 최성해 총장의 학력이 위조됐다라는 게 교육부에서 발표됐고 이제 총장직이 박탈될 것 같죠. 진중권을 데려온 사람이 누구야? 총장이잖아. 총장이 갖다 꽂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장이 없는데 자기 자리가 보존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가오가 들어가고 왜 돈이 들어가? 아닌가요? 야 솔직히 석사로 부교수 자리를 아무런 경쟁 없이 거기서 10년씩 있었는데 그런 끔찍 꼴보기가 어디 있었어. 근데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단 하나의 비판이라도 했냐고. 그 장경옥 교수의 패북을 읽어봤으면은 그 정경심 교수가 어떤 식으로 억울하게 그 최성해 총장한테 당했는지 봤을 것이며 공소장이 변경이 불어된 걸 보면은 본인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 검찰과 언론하고 같이 합작해서 떠든 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사과도 안 해요. 이 진중권 부의 이런 유해 사람들 보면요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없이 고민이 없이 사회정의를 말하고 진보를 말하고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자한당이랑 같은 곳으로 수렴하는 거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